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인상에 얽매이지 말라. 섣부른 열정에 끌려다니면 첫인상의 노예가 된다. 처음 듣고 본 것들을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뒤따르는 정보들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거짓이 앞서오기에 뒤따르는 진실은 묻히기 쉽다. 처음 목표만 고수하고 첫 제안으로만 마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태도다. 많은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처음 담겼던 와인의 향이 계속 배어있는 오크통과 같다. 이 향이 계속 도드라지면 큰 문제인 게 교활하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맹신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두 번씩 생각해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늘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은 후속 이야기들도 챙겼다. 첫인상의 노예가 되는 건 능력이 부족하고 섣부른 열정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명예를 아는 사람과만 교제하라. 명예를 아는 사람과는 서로 신뢰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명예가 그들의 처신을 확실히 보증한다. 그들은 오해가 있을 때조차 늘 품위를 고려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정직한 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게 낫지 비열한 자들을 이겨봐야 소용없다. 타락한 자들과는 신뢰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정당성에 대해 의무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없고 그들의 우정 표시들은 참되게 보일지라도 진실은 아니다. 명예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예감이 없는 사람들을 항상 멀리하라. 명예를 중시하지 않으니 덕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맘대로만 하지도 말고 남들 말대로만 끌려다니지도 말라.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말만 듣지도 말라. 둘 다 독재자의 수법이다. 혼자 다 하려는 마음은 곧 전부 다 갖겠다는 마음이다.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함을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좀처럼 신세를 지지 않고 자신들의 운만을 의지하기에 그 운이 삐끗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대방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 말만 듣는 사람들도 있다. 참 어리석은 태도고 지독하게 불행한 태도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들에게 끌려다닌다. 심지어 지식에 있어서도 남들을 위한 것만 챙기고 자신을 위한 것에는 무지해진다. 영리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찾을 때 자신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줄 도움과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불행을 함께 짊어져라. 운명도 두 명을 함께 공격하려면 힘에 부친다. 불행을 함께 짊어져 줄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위험에 처하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고 모든 중호를 혼자 떠맡지 않을 것이다. 지위가 높을 때 모든 성공의 영광도 홀로 누리다가 나중에 모든 실패의 고통도 홀로 견뎌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딱히 미안한 사람은 없지만 반대로 비난을 함께 견뎌줄 고마운 사람도 곁에 없는 것이다. 운명도 사람들도 두 명을 모두 공격하려면 힘에 부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에 실패했을 때 관을 함께 운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고통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불행이 들이닥치면 두 배로 비참하고 힘겹기 때문이다. 성격을 알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해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원인을 알면 결과가 나오듯 미리 성격을 알면 동기가 예측된다. 우울한 사람은 늘 불행을 예견하고 험담꾼은 추문을, 악한 사람은 범죄를 예견한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것만 떠올리니 현재의 좋은 것이 눈에 보일 리 없고 최악의 가능성만 상상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늘 실체가 아니라 그의 열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어서 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다. 그러니 표정을 읽고 영혼의 소리를 듣는 법을 익혀라. 항상 웃는다면 바보라서 그렇고 결코 웃지 않는다면 가식적인 사람이다. 뒷얘기를 캐묻는 자를 주의해야 하는데
수다쟁이거나 첨자이기 때문이다. 몰골이 추한 자에게서도 별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들은 대개 자연의 복수심을 품었기에 자연의 경외심을 표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인의 경우에도 바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 가장 무르익은 적기를 파악해서 향유하라. 과일이든 지식이든 제때 수확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가장 무르익었을 때를 파악해서 한껏 향유하라. 자연의 작품들은 모두 완벽한 절정에 도달하다. 그런 다음에 쇠락한다. 반면에 예술에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작품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엇이든 그 최상의 완벽한 절정에서 향유할 수 있으려면 매우 뛰어난 안목이 필요하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 시점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성의 열매 또는 무르익는 절정기가 존재한다. 잘 활용하고 평가하려면 그 시점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남의 죄를 들추지 말라. 그럴수록 자신도 오명을 얻을 뿐이다. 남의 죄를 들추지 말라. 남의 치부를 들추는 것은 이미 오명을 입었다는 표시다. 자신의 오점을 타인의 오점들로 덮거나 아주 지우거나 혹은 그 속에서 위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몰상식한 짓이다. 그들의 숨결에서는 도시의 오물 섞인 하수구 같은 악취가 난다. 남의 치부에 매달릴수록 자신이 가장 많이 오염된다. 과신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유명하지 않으면 잘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죄를 들추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아주 무정한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수를 떠벌릴 필요는 없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평판을 망치지는 말라. 어리석음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감추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숨겨야 하는데 실수는 말할 것도 없다. 현명한 이들은 실수를 감추려고 애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실수를 떠벌린다. 누구나 과실을 범하기 때문에 평판은 행동보다는 비밀 유지에 달렸다.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한다. 위인들의 과오는 계기월식과 같이 감추져 있다.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평소에는 되도록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 또 하나의 위대한 삶의 규칙을 떠올려라. 잊을 줄도 알 것. 상대를 시험하라.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시험할 줄 알라.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덫을 알아채고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타인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높은 지능이 요구된다. 잡초와 돌의 성질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삶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활동 중에 하나다. 두들겨서 나는 소리로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듯이 말에서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정직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행위를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당연히 뛰어난 주의 집중, 심도 있는 관찰, 세심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상대의 예의를 갖추면 부담감을 주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냥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절을 표시했을 뿐인데 감사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받은 것에 대해 더없이 무거운 의무감을 느낀다. 심지어 그들은 받은 것의 실제 가치와 그때 느꼈던 정중함에 대해 2배로 의무감을 느낀다. 반면에 천박한 자들에게 관대함이란 헛소리에 불과하기에 좋은 양육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코 과장하지 말라. 과장도 거짓말이기에 자칫 신뢰를 잃는다. 결코 과장하지 말라. 최상급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그랬다가는 진실이 손상되고 이성이 하찮은 것으로 격화되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력의 과부하를 가져와서 정작 지식과 취향이 편협해진다. 칭찬은 생생한 호기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나중에는 보통 실제 가치가 칭찬에 훨씬 못 미쳐서 실망이 커지고 결국 칭찬을 주고받는 양측이 모두 경멸의 대상이 된다. 신중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착수하고 시시콜콜 말하느니 차라리 생략하고 입을 닫는다.
특출난 적은 거의 없으니 적절한 판단으로 저절해야 한다. 과장도 일종의 거짓말이기에 신뢰를 잃게 되고 안목에 대한 명성도 잃는다. 남들과 어울려라. 체면은 지키되 점잖 빼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체면만 깎이지 않는다면 최대한 남들과 어울려라. 자신을 항상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남들을 귀찮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멋진 태도의 핵심이다. 호감을 얻기 위해 품위를 좀 잃으면 어떠랴.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남들 다 가는 곳에 간간히 따라가도 괜찮다. 남들 앞에서 사적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들 분별력이 없다고 비판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면서 내내 힘겹게 쌓아온 명예를 어느 즐거운 하루에 잃을 염려는 분명히 있다. 그래도 사람들과 늘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홀로 있는 행위 자체가 남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점잠 빼는 언행도 줄여라. 그런 건 아예 그런 부류들에게 맡겨라. 종교적인 거드름조차 우스꽝스럽다. 취향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취향을 파악하라. 남의 취향을 파악하라. 괜히 이러쿵저러쿵 했다간 불편함만 초래한다. 정중함을 표하려다 도리어 불쾌감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아첨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욕이 된다. 그래서 종종 칭찬을 하려다가 불쾌하게 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타인의 취향을 모르는데 그를 기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칭찬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모욕을 해버리고 비난을 뒤집어 쓴다. 또는 대화로 상대의 환심을 사려다가 수다로 상대를 질려버리게 만들고 만다. 사자 가죽이 없으면 여우 가죽이라도 써라. 언제나 지혜로운 이들이 힘센 자들을 이긴다. 사장 가죽 힘이 없으면 여우 가죽 계책이라도 써라. 계획을 관철해내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면 능숙한 수완으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 대담하게 큰 길로 가든 은밀하게 술책의 샛길로 가든 어떻게 해서든 가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수완이 더 중요하기에 현명한 이들이 용감한 자들을 이기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더 많다. 만약 그렇게 해도 해낼 수가 없다면 그만 무시해버릴 시간인 셈이다. 말과 행동에서 당당하라. 말과 행동에서 당당하라. 그러면 명성을 쌓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당당함은 모든 면, 즉 교제, 말, 시선, 심지어 걸음에서도 나타난다. 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승리다. 당당함은 어리석도 뻔뻔한 태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매력과 우월한 능력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품위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써라. 보여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남들이 보게 행동하라. 상황은 실체보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흘러간다. 실제로 유능한데 그 유능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방법까지 안다면 2배로 유용하다. 보여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 심지어 정의도 마찬가지다. 정의롭게 보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분별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겉모습에 속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중은 속임수에 현혹되어 슬쩍 모포로 덮어서 가려놓은 상황에 속는데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외면을 잘 가꾸는 것은 내면을 완벽하게 잘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삶의 자산을 곱절로 늘려라. 넉넉하게 비축해두어야 불안하지 않다. 삶의 자산을 2배로 늘려라. 그러면 삶의 질이 배가 된다. 언제나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뭐든 2배로 지녀야 한다. 특히 성공, 호의 존경의 원인들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달도 자주 그 모습을 바꾸듯 무엇이든 기한이 있는데 하물며 가장 나약한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러한 변덕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조조하려면 현인의 경고대로 선행과 능력을 곱절로 비축하는 것을 삶의 규칙으로 삶아야 한다. 자연은 팔다리처럼 위험에 노출된 신체 요소들을 전부 2개씩 주었듯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곱절로 가져야 한다. 혀를 절제하라. 혀는 야수와 같아서 고삐가 풀리면 통제가 안 된다.
자제는 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혀는 야수와 같아서 일단 고삐가 풀리면 통제가 안 된다. 혀는 영혼의 맥박이어서 현자들은 혀로 영혼의 건강을 가늠한다. 이 맥박에서 주의 깊은 사람은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느낀다. 가장 나쁜 것은 가장 많이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덜 절제한다는 사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가신 일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준다. 그는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 상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상대가 주도하게 하다가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야 한다. 누구에게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 마치 프로테우스처럼 지식인들과는 지식을 논하고 성직자 앞에서는 성스럽게 행동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한 큰 기술이다. 대개 의견이 일치하면 호의를 얻기 때문이다. 상대의 분위기가 유쾌한지 진지한지 잘 살펴서 제각각 맞춰라. 상대가 주도하게 하다가 교활할 정도로 매끄럽게 화제를 돌려라. 아랫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매끄럽게 해내려면 고도의 영리함이 필요하다. 당방면으로 박학다식하고 재치가 넘쳐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무뚝뚝하게 굴지 말라. 비사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진짜 무서운 야수들일수록 대단히 사교적이다. 사교적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무지에서 기인한 잘못이며 존경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다. 남에겐 못되게 굴면서 호의를 얻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의뢰 남들에게 거침없이 무례하게 구는 비사교적인 괴물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불행히도 그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인내와 두려움으로 무장하고서 호랑이와의 결전을 준비하듯 임한다. 그 지위에 도달하기까지는 노력해서 모두의 환심을 사지만 일단 지위를 얻으면 모든 것을 걷어차고 마음대로 하면서 보상받으려 한다. 사실은 모두에게 헌신해야 하는 자리인데 거만해서 혹은 반항심에서 아무에게도 헌신하지 않는다. 그들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발전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들을 없애서 도태시키면 된다. 탁월해지려면 먼저 시작하라.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은 커다란 영예다. 거기에 탁월하기까지 하면 영예는 곱절이 된다.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면 선수를 치는 사람이 유리하다. 많은 경우에 먼저 시작했더라면 진정한 불사조가 되었을 것이다. 장자들이 상속권의 영예를 획득하고 나머지들은 동생 목만 받는다. 뭘 어떻게 해도 모방자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비범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탁월해질 수도 있지만 내내 신중해야 한다. 현자는 새로운 분야에서 당당히 이름을 남긴다. 또 많은 이들이 대단한 분야에서 2인자가 되느니 소소한 부분에서 1인자가 되고자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타인도 도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사람은 행동할 때 대체로 자기 자신으로서 처신한다. 로마와 전 세계를 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친구가 있다면 스스로 이런 친구가 되라. 그러면 혼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성과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원하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고 그렇게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다.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점에서 현자와 닮았고 모든 점에서 산과 유사할 것이다.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라. 대중의 눈에 띄어야 사랑받고 명예를 얻는다.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라. 대부분의 일들은 타인의 호의에 달려있다. 산들바람이 꽃을 위해 불듯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재능이 꽃핀다. 삶의 숨결과 같다. 보편적으로 인기 있는 직업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인데도 명성을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 전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호의를 얻기 쉽다. 반면에 후자는 매우 드물고 귀중한 일인데도 뭔가 모호하고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존경은 얻더라도 박수갈채는 받지 못한다. 군주들 중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정복자들이다. 그래서 아랑곤의 왕들이 전사, 정복자, 위대한 자로 이름을 드높인 것이다. 유능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영향을 받기에 환영받는 직업을 택할 것이고
대중으로부터 불멸의 명예를 얻을 것이다. 내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내면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와 외양 사물들은 실체보다는 보여지는 외양대로 간주된다. 내면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생김새대로 본다. 참이 거짓이나 악처럼 보인다면 실체가 참인 걸로 부족하다. 지위를 과시하지 말고 재능을 과시하라. 당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말라. 개인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보다 신분이나 품위를 자랑하는 게 더 모욕적이다. 유명 인사를 자처하면 미움을 받는다. 당연히 시기심이 일 테니까. 존경심을 갈망할수록 오히려 잃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존경심은 그들의 의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취할 수 없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 고위직에 앉으려면 남들을 호령하기에 충분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권위가 없으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 그러니 필요한 명예를 획득하라. 존경을 강요하지 말고 노력해서 얻어라. 직책에 대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품위가 그의 어깨에 너무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우연을 기대하지 말고 재능을 잘 가꿔라. 왕조차도 그의 외적인 지배력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재능으로 존경받기를 원한다. 다양성을 즐겨라. 다양성, 여러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 맞먹는다. 자신이 느끼는 삶의 기쁨을 주변에 전해서 그들의 삶까지 풍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양한 능력은 삶을 즐겁게 한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자연이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담은 최상의 존재로 만들었으니 이제 인간이 이성과 취향을 훈련해서 예술로서 내면의 소우주를 창조해야 한다. 재능을 자랑하라. 하나씩 서서히. 당신 자신을 자랑하라. 재능을 환하게 빛내라는 말이다. 각각의 재능이 빛날 적기가 다 따로 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하라. 모든 날이 승리의 날은 아닌 것이다. 작은 재능도 크게 부풀려서 화려하게 빛내는 사람들이 있다. 탁월한 재능에 자랑 능력까지 더해지면 그 재능은 기적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실제로 하늘은 재능과 함께 자랑하는 성향도 내려주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잘난 체는 금물이다. 그것은 경멸을 부른다. 상스럽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절해야 한다. 때때로 무언의 웅변에서 오히려 탁월함이 가감없이 느껴진다.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과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추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고조된다. 그래서 재능들을 일시에 과시하지 않고 하나씩 슬쩍슬쩍 내보여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찬사를 받는다. 모든 성취는 더 큰 성취의 약속이니 첫 성취에 대한 박수갈채에 이미 다음 성취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라. 명료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명료하면서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말이다. 생각은 잘하면서도 밖으로 꺼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신사고력과 판단력이 성상하지 못하고 아이의 단계에 머물게 된다. 할 말이 많지만 표현력이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의지의 결단력과 사고의 표현력, 이 두 가지 재능이 있어야 한다. 명쾌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다. 모호하게 말한다면 가끔 허용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예 감도 안 잡힌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호의를 낭비하지 말라. 가장 큰 자산이다. 큰 인연일수록 큰 기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커다란 신뢰를 하찮은 일에 써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소모적인가. 신성한 닻은 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자잘한 목표에 큰 자산을 남용한다면 나중에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오늘날 호의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없다. 호의는 세계를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품성과 명예가 따르기에 보통 행운의 여신의 시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어떤 유무형의 재물보다 권력자의 호의라는 자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친구를 많이 가져라.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매일 늘려가라. 친구들을 가져라. 친구는 당신의 분신이다. 친구는 그냥 친구라서 좋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즐겁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치가 있다. 다들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그들의 마음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선행만 한 마법이 없다. 우정을 얻으려면 호의를 베풀면 된다. 우리 대부분의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 남들은 친구 아니면 적이다. 그러니 곧바로 친구는 못 되겠지만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매일 찾아라.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들 중 몇 과는 친구가 될 것이다.